예, 이어서 이제 그 원유의 생물 성인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생물 성인설이 이제 동식물이 지열과 지압에 의해서 석유를 배낸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지금은 무기 성인설도 있죠. 무기 성인설은 뭐야? 금속 탄화물하고 그 이산화탄소하고 이런 것들이 메틸렌을 형성하고 형성된 메틸렌이 중합 반응에 의해서 석유를 변한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썰이니까 뭐 유기성인설이든 무기성인설이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묻혀 있는가를 한번 그 유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의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표에 있는 유정, 샘판은 우물이죠. 물판은 우물이 아니라 기름판은 우물이죠. 가스든 유전은 상관없습니다. 밑에 이제 안반 구조에 의한 배사 구조라고 그랬죠. 배사 구조, 등배자, 경사기 경자 등이 이렇게 굽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안반층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물층이 있고 물보다 가벼운 기름층이 그다음에 있고 기름보다 가벼운 가스가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파이프를 박으면은 먼저 가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이 퍼 올려지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석유의 배사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막이든 아니면 땅이든 아니면 바닷물이든 바닷속이든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석유의 일반적인 얘기를 위해서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기원전 3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로? 연료로서 혹은 화학 제품인 방수제로서 방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건축물에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방수제로서 아스팔트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죠. 자, 그건 옛날 얘기고 어떻든 간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동차가 증가에 따른 석유 산용이 연료로서 사용량이 많아졌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 그죠? 아까 얘기했대로 석유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하지 말고 화학산업의 원료로서 사용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오죠. 자원화에 대해서. 자원화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원의 연료로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화학공업의 연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유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석유가 탄화수소 화합물인 걸 알고 있어요. 뭐 일단 메탄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이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되면은 CO2하고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생산 엔탈피인 열이 나오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내연기관을 구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세인이 됐든 탄소 7개짜리 휘발유가 됐든 탄소가 12개짜리 경유가 됐든 다 산소하고 연소 반응에 의해서 CO2하고 물이 나옵니다. 그럼 물은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고 CO2는 가스가 날아가 버리고 거기서 발생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자동차를 돌리고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다 소모돼서 날아가는 그런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납사 크래킹이 똑같은 탄소 7개짜리라 하더라도 나프타로 쓰이면은 이 나프타가 분해가 돼 갖고 C가 2개짜리인 에틸렌, 3개짜리인 프로필렌, 그죠? 3개짜리인 프로필렌, 4개짜리 혹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렇게 변합니다. 원료로서. 그러면 에틸렌은 폴리에틸렌으로 변하고 프로필렌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변하고 뭐 벤젠, 톨루엔, 자일렌은 뭐 살리시산으로 변하고 뭘로 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폴리에틸렌 백을 만들고 폴리프로필렌 봉지를 만들고 다 산업적으로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즉 원료로서 쓰여요. 원료로서 화학 제품에 대한 어떤 인간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제품에 대한 원료로서 쓰이기 때문에 이것 활용 가치가 있다. 이거는 그냥 가스로 다 소모돼서 열량만을 쓰지만 이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연료를 쓰는 것을 자제하고 이런 화학산업의 원료로서 쓰자. 왜? 석유가 한정된 자원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소모성이 아니라
순환되는 구조의 원료에서 쓰자라는 것이 바람이죠. 대신 그럼 이런 에너지는 어디서 얻느냐? 대체 에너지에서 얻어야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즘에 이제 뭐 무슨 에너지, 문해스 에너지, 뭐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도 있고 자동차에서는 어떤 것이 요즘에 화두입니다. 전기차. 물론 현대차에서는 수소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 개발을 많이 하죠. 그러면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전기차 모델을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기차 안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죠? 모터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원을 연료로서가 아니라 다른 걸 그래서 전기차를 개발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배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1차 전지가 아닌 2차 전지 재활용하는 2차 전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석유를 이런 연료로서가 아니라 화학공업의 원료로서 사용하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석유가 석탄에 비해서 좋은 점. 자, 몇 가지 있겠죠. 자, 석탄은 고체예요. 석유는 액체예요.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동이라는 게 뭐예요?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유동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것들은 수성이 용이하죠. 유자를 한번 쓰면은 자, 한번 지우고 봅시다. 자, 유동이죠.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플루이드를 얘기합니다. 플루이드는 흔히 말해서 가스하고 리퀴드를 플루이드라고 해요. 솔리드는 플루이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체라고 써요. 유체. 흐를 유자, 유체, 흐르는 물질. 그래서 유체라고 씁니다. 흐르는 물질은 가스하고 리퀴드 상태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양력 시간이나 아니면 단위학 시간에 유체역학을 배웁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질에 대한 역학을 배우는 것이 유체역학이죠. 자, 어떻든 간에 고체인 석탄은 솔리드이기 때문에 체군이나 대량 수송면에서 석유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많아요. 우리 학교의 자매결연 대학이 어디죠? 내몽고 사범대학이죠. 혹시 여러분들 내몽고 지역에 가본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2011년도, 12년도인가 내몽고 사범대학 가봤어요. 거기에 가면은 도로에 20톤, 30톤짜리 덤프 트럭에 석탄을 싣고 이런 것들이 거진 막 100m는 막 움직여요. 그리고 걔네는 석탄을 우리처럼 땅속에 들어가서 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크레인으로 퍼갖고서 덤프 트럭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 정도로 이제 무연탄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그게 솔리드예요. 근데 거기서 그 차가 다니면서 석탄을 퍼 올리면서 분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 그리고 그 석탄을 활용해서 사용할 때 나오는 분진도 엄청나요. 그죠? 근데 석유는 이동할 때 밀폐된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움직여요.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게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유화학 공장에 가면은 공장 주변에 이렇게 콤비나트로 단지를 형성하는 이유가 석유가 유동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죠. 석탄에 비해서. 또한 열량이 고열량이다. 무슨 얘기예요? 석탄이든 석유든 연소시켜서 나오는 에너지가 델타 H, 아까 여기 델타 H를 썼나요? 뭐 탄소 플러스 O2 하면 CO2가 나오고 H2가 나오고 다음에 델타 H가 나오죠. 델타 H의 열량이 석탄에 비해서 석유가 고열량이에요. 그러면 에너지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겠죠. 그렇죠? 한편 화학적 변환이 용이하다. 그 석탄은 건류를 통해서 화학적 원료를 얻지만 석유는 크래킹에 의해서 화학적 원료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변환이 건류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해요. 또한 불순물이 적어요. 석유에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닷물이나 아니면은 뭐 질소나 흙이나 섞여 있지만 석탄은 흙이 더 많이 섞여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연탄을 떼면은 연탄재가 남죠. 물론 연탄을 만들기 위해서 연탄의 고용분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흙을 넣기도 하지만 그 고열량의 석탄을 갖고 하다 보면 거기에도 석탄이 점토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단위 무게당 열량이 석유가 훨씬 많죠. 그죠? 그건 뭐야?
석탄 속에는 불순물이 흑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1800년대 19세기에 유행했던 화학 산업의 원료가 석탄이었는데 20세기에는 석유로 바뀌었던 이유가 이런 네 가지 큰 메리트가 있어서 석탄에서 석유 시대로 옮겨갔다. 자, 앞으로는 어느 시대로 옮겨갈까요? 앞으로는 석유 시대에서 뭐로 옮겨갈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할 문제인데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석유와 연관돼서는 천연가스로부터 화학 산업의 원료를 얻어보자 라는 연구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아마 이 책의 뒷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는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또 물론 요즘에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바이오 산업이 화학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 연구 단계에서 바이오 연구 많이 나오고 바이오도 분야가 여러 가지죠. 바이오 의학 분야가 있고 바이오 매스 분야가 있고 우리 화학공학과에서 주로 다른 학교의 화학공학 다른 것은 바이오 매스 분야가 주로 많죠. 물론 뭐 저기 그 유전자 조작하는 것들은 되게 의료 내지는 생물학과 하지만 화공에서는 바이오 매스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산업을 전망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야는 석유화학 분야하고 또 다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거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석유가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미래의 석유 대체 에너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아마 큰 화두가 될 겁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시대는 화학 산업을 이끄는 것은 석유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판단컨대 향후 20년은 아직도 석유 시대가 살아가야 될 현재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외 다른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해갖고 제2의 제3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 슬라이드 아까 했던 슬라이드에서 뒷부분에서 묵인성인설까지 나온 것을 뭐 저층이나 했던 거고 일단은 지금 여기 석유에 이제 조성하기 전에 채굴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석유를 어떻게 캐내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만 제가 여기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상으로 동아교수에서 나오는 유경호학 책에서는 그 그림 2-1로 이렇게 석유 채굴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뭐 지표층과 아니면 땅속을 들어가서 가스층, 기름층, 뭐 물층, 그 다음에 바위층 있다는 거 그림 본 거랑 똑같은 거고 채취 방법은 1차 채취법에 의해서 원유를 채취한다. 원유를 채취하는 것은 원유 자체만을 그냥 퍼내는 거죠. 이건 쉽게 얘기해서 1차 채취는 뭐야? 파이프 박으면은 땅속의 압력에 의해서 제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가스 같은 거 이런 거겠죠. 그렇죠? 유층으로부터는 물이나 가스가 나오는 거고요. 2차 채취는 어떻게 해요? 유층에 5층으로부터 물이나 가스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고 3차는 뭐야? 안 나오는 것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화학 약품을 집어넣어서 좀 더 그 점성이 있는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묽게 해갖고서 잘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경제성이 제일 좋은 거 어떤 거예요? 예, 1차 채취법이에요. 그냥 땅속에 파이프만 박으면 가스가 나오는, 그죠? 뭐 더더욱 좋겠죠. 뭐 우리 흔히 이제 약수터에서 그냥 파이프 꽂으면 물 나오는 게 자연 약수 나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야? 압력에 의해서 땅속으로부터 물하고 섞여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 그렇죠? 우리 뭐 펌프 같은 경우 마중물 집어넣어서 물을 뿜어져 얼르는 거. 3차는 뭐야? 현재는 이제 안반수까지 지하 뭐 1000m까지 파기도 하지만 여기는 좀 잘 뿜어져 얼려오려고 화학약품 집어넣는 방법이야. 비용이 비싸죠. 그죠?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오일 쉘, 오일 샌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의 채취 방법이죠. 그렇다면 뭐야? 비용이 비싸죠. 그래서 지금 유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러시아는 천연 가스가 많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야?
물론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지만 걔네는 오일 쉘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오일 쉘이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오일 속에 진흙 성분을 보여주는 거고, 오일 샌드는 진흙 속에 물을 섞여 있는 건데, 지금 오일 쉘이죠. 진흙지구 속에 있는 오일을 빼내는 것이 아마 지금 배럴당, 아까 배럴 얘기했죠? 1배럴당 158.9, 즉 159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을 뿜어올리려면은 약 생산비에서 팔려오는 마진 계산하면은 보통 $40 정도랍니다. 배럴당. 근데 지금 유가가 얼마로 떨어졌어요? $20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4월 1일부터 증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증산. 조금씩 팔아야지. 세계적으로 만약에 그 석유의 수요가 100리터다. 드럼수로 100드럼이다. 그럼 100드럼을 딱 나오면 석유 가격이 안정되죠.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근데 어느 나라에서, 사우디에서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다운되죠. 가격이 다운되니까 지금 유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일 피해보는 데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왜? 미국은 오일 쉘이기 때문에 이 3차 채취법에 의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요. $40라고 그랬죠. 근데 석유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석유를 많이 캐서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값싸게 공급해서라도 우리는 전체적인 절대적인 액수를 벌어들이겠다. 그러면 러시아대로 우리는 가스가 많아?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미국은 뭐라 그래? 지금 세계의 경찰이 미국이니까 엠마 그러면 안 돼. 세계적인 질서를 지켜야지. 그렇게 이제 좀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우디가 말을 안 듣고 4월 1일부터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우디가 미국 말을 잘 듣고 혼나니까 잘 들을 거냐, 아니면 진짜 끝까지 갈 거냐, 그거는 좀 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사우디의 증산에 따른 석유를 많이 캐내는 것에 따른 유가 하락과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채취는 이런 방법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여기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채취를 하는 거고, 석유의 매장량에 따른 것은 여러분 요거는 한번 더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매장량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은 뭐야? 매장량이나 그 지질학적 구조나 기술적인 검토를, 경제성을 따지는 것들이 우리는 채취에 대해서 확인을, 경제성 있는 걸 항상 따져요. 석유가 들어있어도 그 석유가 이런 조건들, 채굴하는 거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성이 있는 거 없는 걸 항상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정하는 것이 그 소위 말해서 가채량이라고 얘기해요. 가채량이라고. 근데 이 가채량이라는 얘기는 채굴할 수 있는 연수, 즉 얼마만큼 확인된 매장량을 몇 년 동안 캐낼 것인가. 그래서 가채 연수가 나와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1995년에 세계의 가채 매장량이 약 1600억 킬로리터. 그래서 약 46년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40몇 년이야. 그것은 이 가채량을 계산할 때, 추정할 때 경제적 논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었죠. 1973년도에 1차 석유 파동이 날 때 석유가가, 원유가 배럴당 진짜 물가보다 싼 몇 달러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폭등을 한 거였잖아요. 1달러짜리가 10달러 되면 폭등한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73년도의 경제적 논리하고 지금의 경제적 논리,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가가 한 60달러 정도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40달러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20몇 달러 떨어졌으니까 세계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은 제가 77학번인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원유의 가채량은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이면 고갈되니까 다른 자원을 개발하고 석유를 전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40년이에요.
제가 벌써 77학번이니까 40년이 지났는데, 그죠? 그것처럼 항상 경제 논리에 맞게 자원의 경제학이죠. 이게 자원의 경제학, 자원 경제라고 하고 상당히 그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유가를 결정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화공학자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생산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그 교재도 있지만 석유의 이제 조성과 성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의 조성과 성상에 대해서는 원유의 조성이 물론 탄화수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탄소와 수소가 기본이고 거기에 산소가 조금 있죠. 그 다음에 불순물로서 질소와 황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건 아까도 얘기했었고, 자 이런 조성에 따라서 연소 후에 회분되는 건 뭐야? 연탄재죠, 연탄재. 석탄은 이래 회분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근데 석유는 이런 회분이 별로 없어요. 왜? 액상이. 그렇죠. 자 어떻든 간에 메탈 성분의 일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 원유의 탄화수소가 주성분인데 그 주성분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주성분이냐? 파라핀계 탄화수소가 주성분이다. 아니면 나프텐계 탄화수소가 주성분이다. 아니면 방향족계 탄화수소가 주성분이다. 그러니까 원유는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파라핀계냐, 나프텐계냐, 방향족계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나프탄계와 파라핀계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죠. 여기 뭐 오일샌드 나오네요. 뭐 용어를 한번 봅시다. 오일샌드, 석유와 석유의 중진 성분이 모래수에 함유되어 있는 거. 오일쉘은 석유의 중진 성분이 혈암, 점토층이죠. 땅이 흙이죠. 흙수에 묻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오일쉘.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화두가 이거죠. 오일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오일쉘, 쉘가스, 오일쉘, 오일샌드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면접 시험에 인터뷰 용어로도 에너지 업체에서는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기 이제 석유에 들어있는 탄화수소의 성분이 아까 파라핀계, 나프텐계, 방향족계라고 했는데 파라핀계라는 게 뭐야? 파라핀은 뭐야? 포화탄화수소가 파라핀이죠. 그죠? 포화탄화수소를 파라핀계라고 그래요. 즉 단일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파라핀계라고 해요. 여러분 파라핀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양초, 초의 그 하얀 그 부분이 파라핀이죠. 유동 파라핀 아니면 고형 파라핀. 그죠? 여러분 파라핀은 용도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여러분 입술 루즈도 파라핀이에요. 파라핀에 색소 넣은 거예요. 그렇죠? 자, 파라핀인데 탄소 사실이 길면은 그런 고형 탄화 파라핀이고 탄소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액상 탄화판이죠. 액상 파라핀. 그죠? 결국에 파라핀이라는 것은 포화탄화수소를 얘기한다. 단일결합을 얘기한다. 단일결합이죠. 이건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짜리이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가스상이에요. 근데 이런 노멀 뷰탄인 거 하면은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니까 이것은 액상이에요. 기체, 액체, 이건 탄소가 몇 개짜리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뭐 탄소가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탄소가 길인 거는 고체가 있을 수도 있죠. 탄소가 우리 보통 25개를 넘었으면은 20개부터 25개 되면은 뭐 상온에서는 액상이었다가 조금 날이 추우면은 고체였다가 그런 것이 많죠. 호호바울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제 탄소가 25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고형으로 변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석유다 그러면은 탄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C3, C4인 유분도 있지만 C가 5개부터는 액상이에요. 상온에서. 그래서 5개부터 6, 7, 8, 9, 10, 막 20개, 막 30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를 정제하면은 LPG 가스 C가 3개, 4개짜리가 나오고 항공기유 나오고 휘발유 7, 8, 9, 10개짜리 나오고 그렇죠? 경유 C가 12, 13, 15, 16개짜리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중질유 나와요. 근데 중질유는 옛날에 중유라고 해서 뻥커시유로 아파트에서 그때 시커멓게 나오는 것이 뻥커시유였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안 나오죠. 왜?
그런 탄소가 20개짜리 되는 거는 아까 전화 공정이 있었다 그랬죠? 잘라요. 잘라서 탄소가 6개, 7개짜리 휘발유를 만들면 더 비싼 돈으로 파니까 잘라요. 잘라갖고 팔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빵가쉬가 뭐 적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걸 빠져나오면 뭐야? 찐득찐득한 아스팔트가 나오죠.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 그건 이제 방수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이런 파라핀계 탄화수소가 석유 조성이, 그러니까 산지마다 틀려요. 어떤 산지는 파라핀계가 주성분이고, 어떤 산지는 이런 그 나프탄계가 주성분이고. 여기 나프탄계가 있어요. 나프탄계는 고리형 탄화수소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거 사이클로 뭐 펜테인에 가지 달린 사이클로 펜테인, 사이클로 헥세인과 가지 달린 사이클로 헥세인, 이런 것들이 나프탄계예요. 그죠? 고리형 단일 결합되어 있는 탄화수소와 한편 방향족계 탄화수소도 있습니다. 방향족 벤젠고리를 포함한 탄화수소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이 파라핀계, 나프탄계, 방향족계 중에서 어떤 게 좀 문제가 될까요? 예, 뭐가 문제 될 것 같아요?